김옥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셨죠? 이번 주말에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며칠 전 아들 민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근데 꼭 가야 하나? 난 여기서도 잘 지내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데예요. 호텔 같대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70년 인생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옷가지들, 사진첩, 평생 모은 책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손녀 수아가 낡은 앨범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저기 봐, 저게 할아버지란다.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었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짐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할까요? 민우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민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그냥 좀 서운해서 그래. 민우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게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길고도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실버타운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뚝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 할머니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김옥자님, 오늘 점심 식사 어떠셨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할머니에게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리워 보였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겠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오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함께 가시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거절하기도 민망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실에서 할머니는 옆자리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박미자라고 해요. 네, 김옥자입니다. 일주일 전에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네, 조금요.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글쎄요. 저도 6개월째인데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박 할머니의 말에 김옥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된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문득 핸드폰을 들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거기는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많이 힘드세요?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텃밭 같은 걸 가꿀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정원 가꾸기는 어려워요. 대신 원예 수업이 있어요.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해진 일과 획일화된 식단, 제한된 자유.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옆방의 이 할머니가 몰래 방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규정 위반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난 내 입맛에 맞는 밥이 먹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자님, 오늘 오후에는 원예 수업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자유로움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문득 전화기를 들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거기는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시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편한 점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결국 할머니는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의 박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 여기 와서 어떠세요? 글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네요. 맞아요. 처음엔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박 할머니가 말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어디예요. 감사해야 해요. 옆에서 들리는 다른 할머니의 말에 두 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답답함을 느낀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 같아 서글프다. 하지만 이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아니야, 그 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저 이대로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일기장을 덮으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집 앞마당에 있던 감나무가 그리워졌습니다. 김 목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 정확히 7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남의 말에 따라 일어나고 밥을 먹게 되었나?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는 옆방의 박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김 할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방에서 얘기 좀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요, 박 할머니. 저녁 식사 후에 갈게요. 할머니는 궁금증을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할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 사실은 우리 몇몇이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곳 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에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힘들어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해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실버타운 생활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모여야 한다는 게 슬프지 않나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귀찮은 노인 취급만 받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인데 왜 이렇게 숨어야 하지? 한편 실버타운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미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꿈의 집을 그려보세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 텃밭,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목자님,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게 꿈의 집인가요? 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살던 집이에요. 할머니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하던 노년의 삶인가? 깊은 고민 끝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의 불편함, 자유롭지 못한 일상,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외로움까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민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다만 나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날의 대화 이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 조금 더 멀리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할머니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나는 왜 이 좁은 곳에 갇혀 있지?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실버타운 생활의 불편함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어나 보니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목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일어나셨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식당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보니 오늘도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영양사가 만든 건강식이라지만 할머니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 오늘 된장국 맛이 어때요? 옆자리에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싱겁네요. 내가 집에서 끓이던 된장국이 그리워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여기 음식은 뭔가 부족해.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곧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목자님, 오전 체조 시간입니다. 함께 가시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삼켰습니다. 내가 언제 체조하고 싶다고 했나? 체조를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는데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쉬고 있는데. 규정상 매일 청소를 해야 해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녀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수아야. 할머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내 집에서 살 때가 좋았지.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곳 생활이 힘들어진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음식도 일과도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 가족들은 잘 지내는 줄 알겠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장을 덮으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웃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 실은 우리 아들이 이사한다고 하네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요?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럼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든데, 이제는 더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도 이대로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5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떠나는 것이 두렵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이해해 줄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실버타운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목자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상담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불편하셨나요? 할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일상, 가족과의 단절감, 의료 서비스의 한계 등. 이해합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다른 입주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의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하나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 생활이 많이 답답해요. 맞아요.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힘들어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식단에 대해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운영진에게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할머니를 중심으로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운영진과의 면담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로 나섰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히 입주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더 자유로운 외출 정책, 다양한 식단 옵션,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진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즉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변화의 필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이것보다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몰라.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떠날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점점 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옆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목자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옆방 문 앞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밤사이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식사 때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실버타운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문득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그냥 이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힌 할머니는 간신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김 목자님, 괜찮으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간호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라 전문의가 바로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목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할머니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여기서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구나. 다행히 증상은 점차 호전되었고 1시간 후 도착한 의사의 진찰 결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할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 할머니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별세, 자신의 건강 이상,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불만들까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갈게요. 함께 의논해보죠.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결심했어. 여기서 나가야 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할머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우가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민우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로부터 2주 후 할머니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외곽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 집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목자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직원 한 명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동네 주민분들도 다들 좋으시대요. 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렇게 좋은 곳을 어떻게 구했니?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찾았죠.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사 오신 지 좀 되셨는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박순옥이에요. 두 분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함께 산책을 다니거나 요리를 나눠 먹곤 했습니다. 한 달 후 손녀 수아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시니까 어떠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아, 수아야. 할머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실버타운에서의 답답함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비록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다. 민호와 수아, 그리고 새 이웃들 덕분에 나의 노년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구나. 앞으로 남은 날들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아침을 만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아침 태극권, 동네 도서관에서의 독서 모임, 복지관에서 하는 손주들을 위한 목도리 뜨기 등 매일이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옥자씨, 오늘 점심은 우리 집에서 먹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이웃집 박순옥 할머니의 초대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옥 씨. 내가 밑반찬 좀 가져갈게요. 두 분의 우정은 날로 돈독해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민우와 수아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윤기가 돌아요. 민우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난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야.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할머니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옥자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 교실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요리 실력이 소문났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수락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요리 실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리 교실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할머니는 요리를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실버타운을 떠날 때만 해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지만 이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것이다.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노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옥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환한 미소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인생의 지혜와 행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과 노년의 삶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실버타운 선택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설의 화려함보다는 실제 거주할 노인의 요구와 생활 방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실버타운이 모든 노인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다면 입주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과 일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개인의 선호와 결정권이 존중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실버타운 생활 중에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버타운의 의료 지원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여섯째, 실버타운 내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실버타운이 아닌 다른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 서비스, 노인 공동체 주택, 혹은 김옥자 할머니처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보세요. 여덟째,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노인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입주자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운영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보호나 관리를 넘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노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여전히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년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어 모두가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